자, 명의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번. 대법원은 마지막 줄에 전파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련된 확립된 법리를 정착하였다 했는데요. 자, 공연성의 법리가 맞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맞죠? 이것이 전파성 이론입니다. 자, 기억번 동그라미. 자, 이러한 전파성의 이론은 정보통신망법이든지 공직선거법상이든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안 된다 틀렸고요. 자, 쭉 내려오시면 자, 미음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다시 올라가죠.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공유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맞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안 된다 틀렸고요. 자, 개연성 동그라미. 자, 그리고 실제 전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마지막 줄에 소극적 고려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적극적 고려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비입번도 마지막 줄 보시면 우리 형법 310조 배웠죠? 310조에서 국가 또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든지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310조의 적용을 긍정하죠? 긍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분 가보시게 되면 자,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자,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서명을 받았을 때 그 동료들 사이에 이미 만연한 소문이었다 손치더라도, 즉 공지의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X. 자, 리1번도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죠. 이러이러한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것. 그렇죠? 주먹 모양의 말 그림 3개를 게시한 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라고 보질 않아요. X.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자,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알아차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되지 않고 모욕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번.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소 무례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현실적 침해에 될 위험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리1번. 자,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라든지 의견 표현의 대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 보고, 진술을 말한다. 맞습니다. 리1번 동그라미.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재 행위를 하잖아요. 이 게재 행위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적 침해 행위는 종료된다고 봅니다. 종료됩니다. 종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삭제시가 아닙니다. 삭제시가 아니고 게재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 미인번 판례도 뒤에 보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게시 행위를 할 때 종료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일 때도 게시 행위를 할 때 종료된다. 그 뜻입니다. 4번. 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어용이나 앞잡이 같은 경우는 모욕죄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어용이란 말의 의미, 앞잡이란 말의 의미는 해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이 있죠. 또라이, 그 다음에 야 나이가 15세 연장자인데요. 이름을 불러버리죠. 나이도 어린 놈이 15세 연장자, 뭐 삼촌뻘,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이름을 막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공황장애 킥, 이것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욕죄가 되는 것은 기억밖에 없어요. 자, 문제 5번 경찰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먼저 나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번 가보면 뒷글에서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 있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공연성이 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 판례도 최신 판례인데 최근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디귿번도 최신 판례죠. 마지막 줄에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비방할 목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전부 다 최신 판례네요. 자, 기레기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죠.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허위사실 적시 같은 경우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죠. 310조는 307조 1항만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자, 다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라 할지라도 종합 판단해 봤을 때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풀었지? 알아차릴 수 없을 때는 모욕도 안 되고 명예훼손도 되지 않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설명 잘못했죠? 주소까지 명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명예 전체가 됩니다. 안 된다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언론 매체가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주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자, 미음번. 자,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또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다. 서술한 형태의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실적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견이라든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310조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증책임 전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님번도 나왔잖아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할 때는 이 게재할 때 뭐가 된다? 종료된다고요. 종료. 그래서 게재 글이 삭제되지 않고 하더라도 삭제시가 종료시다. 이게 아닙니다. 삭제시가 종료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재할 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삭제시가 아닌 게재시입니다.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여기 게시 동그라미 게시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은 혹시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에도
게시를 할 때 범행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거랑 거의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지문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각각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사실은 의견의 대치가 되는 개념이죠. 그쵸?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려요. 이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30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대치가 되는 이것은 의견과는 대치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7조 1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허위도 될 수가 있고 진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통신망 나와 있네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자,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히 310조가 적용되겠죠. 동그라미. 자, 그리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희석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옳은 것은 했네요. 자,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틀렸죠? 307조 1항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판물도 적용되지 않고요. 허위사실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죄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310조의 공공이익에는 공적생활, 사적생활도 다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제외된다. X. 자, 그리고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아닌지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세부에 들어가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언론 매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310조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되는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판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판례 아시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손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310조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판례 해설 때문에 반드시 진실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쵸? 여기는 진실하지 않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310조를 적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지문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자, 집합적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3.19 동지회의 사건에서 말씀드렸죠? 자, 어떤 동기나 경위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고발행위에서만 갔다 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했다 라는 말만 했다 하더라도 사실적시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시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공지의 사실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안 된다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방금 위에 판례에서 풀었고요.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307조 1항은 적절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동그라미. 자, 국가나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도 될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치? 공직자들 비난하고 그러잖아. 술 한잔 먹으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난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확정적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거죠. 사자도 똑같습니다. 역시 미필적 고의면 됩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 같은 경우에 희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석이 되면 모욕이 안 되겠지만 희석되지 않았다면 모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11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자, MBC 사건이죠. 시청자 게시판에 일부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마지막 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형법 제20조로 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를 했죠. 이것도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정당 행위라고 봤습니다. 20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모욕죄가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정당해가 됩니다. 자, 디귿번. 자,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맞죠?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썼다 할지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전 회장의 개인적 의사에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에 놀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누굽니까? 이 전임 회장이죠. 이 전임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에게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간법 문제인데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를 묶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1번에서는 IXX, 그쵸? 이거 뭐로 봤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랬죠. 그쵸?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는 것을 봤고요. 2번은 앞에서 풀었지 않은 2번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방패로 쓰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는 거로 봤죠. 그쵸? 자, 3번도 풀었죠.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할 때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라고 했을 때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자리 1번. 자, 너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15살 많은 사람인데 그쵸? 라고 했을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미인번이네요. 미인번. 나이 15살 많은 사람한테 이름 불렀다는 거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도 야, 너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많은 게 XX냐? 이것도 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니은하고 디귿. 이 두 가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한번 칠하자면 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나이. 여기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IXX 그 다음에 이것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경감부에서 물어봤어요.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그 다음에 용인하는 내심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용인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잠깐만요. 이게 틀렸네요. 그치? 뭐가 틀렸을까 이것은? 이게 틀렸죠. 객관적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요소입니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자, 다음. 자,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도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도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효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 사실 적시할 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표현의 대치가 되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의 대치가 되는 개념이다. 맞고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아나운서 사건 아시죠? 그치? 라고 했을 때 집합 명칭에 관련된 모욕이잖아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랬죠. X. 두 번째. 자,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약간 불순물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310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X. 나이 얘기 나왔네요. 나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달성이 조각된다 그랬죠. X. 다음.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310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때는 별도로 불법행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종교적 목적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 있었죠? 그런 판례 있었지? 예외 없이 모욕죄가 된다. 틀렸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군수 얘기는 웬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겠죠. 집합적 명칭도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어떻게 가야 돼요? 희석되었느냐 희석되지 않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희석되었다면 모욕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희석이 안 되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여부가를 갖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죄가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다소 무례한 방법일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달성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다. 맞죠? 동그라미.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이 전파성이 있다 그랬죠? 공유성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자,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한다면 조각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리죠? 조각됩니다. 그래서 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주요한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기자 같은 경우는 공표했을 때, 기사화를 해서 공표했을 때 공효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되지 않았다면 공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4번은 풀었고요. 알고 있는 것은 자꾸자꾸 지우셔야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풀었지? IXX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X. 자, 2번은 많이 봤죠?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에게 이러이러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판례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원은 출판물과 관련된 도구는 될 수가 없다 그랬지. 도구가 될 수 없으니까 출판물에 관련된 명예훼손죄의 간접 정범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307조 2항의 허위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물어보기를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것은 307조 2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봤어요. 원래 출제자는 이걸 틀린 것으로 출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맞는 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설도 보시게 되면 출판물에 관련된 도구는 될 수가 없어서 309조 이 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허위사실 적시가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307조 2항으로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대법 판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1번, 2번 판례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1번, 2번을 같이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307조 2항도 명예훼손죄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됐죠. 자, 이 310조 풀었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다음. 자,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는 거죠. 전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상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죠.